청백리 황희정승, 관용과 지혜로 조선을 밝힌 거목. 조선 초기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인 바로 황희정승입니다. 그는 24년간 영의정이라는 최고 요직을 지내며 조선의 기틀을 다지고 특히 세종대왕의 위대한 치세를 꽃피우는 대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단순한 행정가를 넘어 그는 청렴과 검소함을 몸소 실천하며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인 진정한 청백리이자 뛰어난 외교 능력으로 명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농업기술 발전과 법률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남긴 시대의 선구자였습니다. 황희정승의 삶과 그를 둘러싼 일화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관용과 지혜,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묻는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황희정승의 인물됨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바로 방탕한 아들을 훈계한 이야기입니다. 아들 셋 중 한 명이 주색잡기로 방탕하여 골칫거리였을 때 황희정승은 여러 번 좋게 타이르려 노력했지만 아들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은 시간 황희정승은 관복을 입고 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오는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들은 깜짝 놀라며 당황한 기색으로 답했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자 황희정승은 더욱 정중히 말했습니다. 무릇 자식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이 예의니까 저는 지금 손님을 맡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무릎을 꿇어 통곡하며 뉘우쳤고 이후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바른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화는 황희정승의 몇 가지 중요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첫째, 직접적인 꾸짖음 대신 간접적인 깨달음을 유도하는 그의 지혜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방탕한 아들을 훈계할 때면 꾸짖음이나 매를 드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희정승은 아들을 손님으로 대우함으로써 아들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집안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상대방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도의 교육 방식입니다. 둘째, 겉으로 드러나는 예절을 통해 내면의 반성을 이끌어내는 그의 깊은 통찰력입니다. 그는 겉으로는 손님을 맞이하는 예의를 차렸지만 그 속에는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안의 가족이 아니다 라는 준엄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경고는 아들에게 가족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결국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용의 정신입니다.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을 완전히 버리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했으며 아들의 통곡과 뉘우침을 통해 그를 다시 품는 관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황희정승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잘못을 저지른 이에게도 기회를 주는 관대한 마음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일화는 단순히 자식 교육의 모범을 넘어 한 조직이나 사회에서 리더가 구성원의 잘못을 어떻게 다루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황희정승의 청렴함은 그의 생활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영의정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은 매우 검소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집은 비가 새는 곳이 많아 비가 오는 날이면 집안 여기저기에 비를 받는 그릇을 놓아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저녁방에서 배를 짜고 있는데 비가 새는 바람에 물레를 계속 이리저리 옮겨야 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며 이놈의 집은 비만 오면 난리네요 라고 푸념하자 황희정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집들도 비 오면 물레를 이리저리 옮기지 않던가. 아내는 어이가 없어서 아니 영의정 댁이 이렇게 누추한데 다른 집들은 오죽하겠어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황희정승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 다른 집들도 그러려니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황희정승의 청렴함이 단순히 재물을 탐하지 않는 것을 넘어 백성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신을 낮추는 진정한 겸손함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편함을 통해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백성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백성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일화는 리더의 솔선수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리더가 청렴하고 검소한 삶을 살 때 그 사회의 구성원들도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따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황희정승의 지혜와 관용은 그의 정치적 판단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를 대표하는 또 다른 유명한 일화는 흔히 누구의 말이 옳은가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한 하인이 다른 하인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그 녀석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황희정승은 내 말이 옳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하인이 찾아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 녀석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자 황희정승은 또다시 내 말이 옳다고 했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그의 아내
아내가 아니 영감 두 사람 모두 옳다고 하면 어찌 되는 것이오? 라고 묻자 황희정승은 빙그레 웃으며 당신 말이 옳소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단순히 우유부단함이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황희정승의 깊은 통찰과 관용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입장이 있고 그 입장에서는 각자의 주장이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즉 절대적인 진리나 일방적인 옳고 그름을 단정하기보다 다양한 관점과 상황을 이해하고 포용하려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치열한 권력 투쟁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갈등을 조정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황희정승의 위대함은 세종대왕과의 탁월한 협력관계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정책 구상을 이해하고 이를 현실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농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자 황희정승은 농사직설 편찬을 주도하고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에서 유연하고 지혜로운 대응으로 국익을 지키고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집현전 학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글 창제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황희정승은 태종 이방원과 세종 이도의 치세를 모두 경험하며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하려 했던 태종을 보좌하면서도 때로는 신하의 입장에서 직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시기에는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유지하며 신하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이러한 리더십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왕과 신하가 함께 노력하는 협력적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황희정승의 청렴함은 당시 조선 사회의 청백리 사상이라는 시대 정신과 그의 개인적인 신념이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관료들의 청렴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제도만으로는 청렴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결국 개인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함을 황희정승의 삶이 보여줍니다. 그는 부유함을 추구하기보다 백성을 위한 봉사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그의 가치관은 단순한 윤리적 덕목을 넘어 그의 모든 정치적 판단과 행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했기에 불필요한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한 생활을 고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청렴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에 더욱 빛났습니다. 황희정승의 삶과 그의 일화들은 오늘날 격변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과 교훈을 제공합니다. 첫째, 관용과 포용의 중요성입니다. 극심한 이념 대결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황희정승의 내 말이 옳다는 지혜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둘째, 리더의 솔선수범과 겸손함입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백성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의 청렴함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셋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지혜입니다. 방탕한 아들을 훈계하는 일화에서 보듯이 그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잘못을 저지른 이에게도 기회를 주며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따뜻한 리더십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황희정승은 단순히 과거의 위인이 아닙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리더십과 현명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교훈이자 탐욕과 분열이 만연한 현대사회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지혜의 등불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관용과 지혜, 청렴과 강직함은 2025년을 넘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귀감이 될 것입니다.